네,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귀국했습니다. 잠시 후 정의용 실장이 특사단 방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9월 평양 정상회담 일정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잠시 후 오전 10시 40분에 이제 정의용 실장이 어제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조선중앙통신에서 어제 있었던 그 면담 결과를 지금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반도의 핵무기 핵위협 없는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예정이 없던 만찬도 했고요. 당일치기는 물론이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2시간 만에 우리 대북 특사단을 좀 만나주고요.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지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특사단의 업무를 할까요? 예. 이 업무를 한 3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자와 어제를 정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남북 관계 발전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 문제 예.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아니겠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나눈 것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큰 원칙과 방향 속에서 이 남북하는 대표단들이 모여가 논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예. 또 그리고 면담 속에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냈겠죠. 또 그리고 이 실무장관에 만나가지고 같이 만찬까지 했다. 이것은 뭐냐면 좀 의미 있는 결과, 예.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아니겠냐. 예.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뒤에 좀 보면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사실 그동안 이제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남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그리고 이제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는 것은 이 국면에서 뭐 대화를 깨기보다는 앞으로 이 국면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또 북미 간에도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평양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조성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방북단이 가지고 오는 메시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갑자기 경색 국면에 들어간 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게 원하는 사항을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사단이 이제 가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좀 일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 의제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족한 합의까지 이야기됐거든요. 예, 만족했다. 저는 그러니까 북한 측의 그 말 수사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냐면 최고 지도자가 우리 특사를 만났다는 것은 특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양측 정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속에서 만족한 수준. 그럼 그 뭡니까? 적어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속에서 뭔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북측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는 아마 지금 이제 주민생활 향상, 경제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북한이 적어도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 선상에서 그에 대한 대가는 뭐겠습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 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뭡니까? 대북 적대 정치 해소와 동시에 대북 제재를 갖다가 해제시키는 그런 토대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일 때 아마 이런 표현을 쓸 것이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4.27 파문점 이 대화를 할까요? 이것도 뭐냐 하면 일종의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면 예. 이번에도 이런 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것이 뭐냐 하면 남북 관계 발전을 토대해 가지고 좀 더 북미 관계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만족을 표시한 것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사단과 김 위원장 간의 면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 이외에는 김영철 부위원장만 따로 이제 배석이 됐습니다. 이 한 명밖에 배석하지 않은 것도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 외에 이제 김여정 맞습니다. 예. 같이 이제 동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의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김여정 부위원장 뭐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정용 실장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오던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충분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일정 및 의제 설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북한 쪽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어제 이제 그 면담했던 사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모습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는 모습, 옆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장면도 보이고요. 예, 저런 이제 면담, 1차 방북 때도 물론 환대를 했었는데 어제도 굉장히 많이 저 정도면 환대를 했다. 당일치기인데 짧은 일정 속에 많은 걸 저희들한테 베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중요한 것은 사전에 좀 물밑에서 많은 조율한 것이 아니냐 보이고 또 그 조율한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또 한미 간에도 조율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특사단이 방북하기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특사단의 일종의 신뢰,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이 모든 환경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미 9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정상회담이 거의 결정됐다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는요. 예. 예.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러면 9월 19일 전후냐라고 한다면 아마 두 가지 일정선상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거, 복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성과 있고 그 성과에 토대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고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이 모두 원하는 종전선언과 핵신고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지금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 개성에서의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개소한다. 이것도 지금 이제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도 예. 과연 이 우리의 중재안에 의해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지금까지 북한 발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구체적으로 이 정영 실장이 예.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9월 18, 19, 20일 이렇게 2박 3일 정했다는 것은 9월 하순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하겠죠. 그 일정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추석 그것도 보고 또 지금은 이제 조금 텀을 지금 이제 9월 6일부터 19일까지부터 한 13일 정도 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그 사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북미 간의 대화 이것을 좀 더 염두에 둔 대목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그 정의용 실장의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과연 미국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는 아직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구구절에 방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토대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3차 정상을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좀 계획이었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제 취소되면서 이러한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일정 잡는 것 외에도 북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봉합시켜서 대화가 이어지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했는데요. 이번에 발표에 공식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한과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게 전달할 이야기가 공식 발표문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을 했을 거고 그 내용이 과연 뭘 건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인데
빅딜 여부, 무슨 뭐 핵 리스트 선결 조치하거나 뭐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도 정말 언급이 됐을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물론 지금 잠시 뒤에 이제 저희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수님.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그 대화 속에 전화 통화 속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이고 아마 이런 그 이 특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고 있고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는 안부를 전하고 이 지금 이제 조만간에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정도의 메시지 그 속에 많은 게 다 녹여들 때 보여지고 지금 이제 특히 이번에 우리 특사와 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가지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 속에서 뭐냐면은 예. 북미 간에 미국과의 대화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협력을 의사했다. 이걸 의지가 밝혔단 있다.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이 아마 우리의 중재안에서 수용을 하고 그런 선상에서 아마 북미 간의 대화, 다시 말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부 이것을 염두에 둔 이런 발언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혹시 2차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 그러니까 잘 되면요, 방북을 또 만약에 성사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이 시간의 순서를 할까요? 예, 예.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 그다음 시에 이 북미 대화 재개, 그다음 현재 이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예. 유엔 그 이후에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미중이 참가하는 4자 정상회담 이런 시나리오의 순서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예. 아주 잘 돌아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 아마 9월 중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도 현 단계에 봤을 때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상 간에 정상의 의지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혹시나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북한 핵신고 이것이 지금 이제 북미 핵심적인 이슈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잘 된다 했을 때 적어도 9월 중에 해야 되지 10월 달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미국의 국내 이슈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이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런 데서 예를 들어가지고 종전선언 이런 부분은 아주 큰 이슈 아닙니까? 이것이 10월 중에 하면 이것은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경우에 9월 중으로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잡음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는 10월보다는 9월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예. 협상 테이블에 보통 이제 이렇게 특사단이 갈 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가지고 가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고 친서에 담기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큰 핵심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원래 친서의 내용이 이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받았던 북한으로부터의 친서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협상을 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를 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굉장히 의례적인 예. 표현과 외교적인 이 수사들이 사실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특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을 때 친서의 내용의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이번 특사단이 가지고 간 협상안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친서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자, 당초에 오전 10시 40분에 이제 정용 실장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평양 방문해서 한 11시간, 12시간 가까이 머물렀거든요. 물론 당일치기입니다. 지난번에 1박 2일 했던 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평양 방문 지난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일정 의제,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 이 세 가지 임무를 띄고 갔는데 과연 어떤 내용의 결과물을 발표할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게 이제 회담 일정 확정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비핵화 그 부분, 그 경협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제시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했을 가능성,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남북 경계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 모두 필요성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랄까요? 이것이 뭡니까? 대북 제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 지도에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이번 그 이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된다는 표현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상을 봐가면서 남북한의 경협도 조금 이제 확대가는 막 그런 하나의 메시지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방금 먼저 우리 남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4.27 판문선 할 때 우리 측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USB를 통해서 전달했죠. 아마 북한도 많이 검토를 했을 거예요. 예. 또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할 때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또 뭡니까? 지금은 이제 이 신한반도 이뿐만 아니고 통일경제특구 이까지도 지금 이제 언급을 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한은 상당히 좀 궁금해할 겁니다. 이런 궁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남북한 경제협력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특사단하고 북한의 이런 그 관료들 간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발표에서도 경제협력 부분에 조금은 그 가미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철도 도로 연결해서 가지고 현지지도 이거 지금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 지금 이제 산림 협력이랄까요?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죠. 산림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봤을 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뭐 10시 40분에 저희들이 청와대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늦어진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배려 차원에서 청와대가 오늘 당초 있었던 10시 40분보다 조금 늦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알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 항상 터덕터덕 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실은 북미 협상 관련해 진전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국면에서 뭘 만들어내야 될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전망을 해왔는데 결국 이제 대북 특사 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 들었거든요. 이번에 한 수가 정말 제대로 먹힐지,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이후에 그런 진전을 시키는데 긍정적 요소를 좀 작용을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올 상반기에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문제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끊기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그렇죠.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색이 예. 되었는데 예. 그런 분위기에서 앞으로의 이런 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사단이라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예, 역할도 자, 있고 있기 잠깐만요. 때문에 자, 정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대북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사 방문 결과는 미국 등 관련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문 발표에 이어 기자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님. 네, 그 특사단이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풀 만한 중재안을 제시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셨는데 향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입장을 김 위원장이 내놓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자기의 이러한 의지에 대한 국제사 일부의 그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을 해 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북락해서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관한 그 자신의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YTN 김도훈 기자님. 예, 그 방북하시기 전에 이제 연내 종전선언 추진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 한미의 후속 조치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이 관련 국가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님. 네, 시장님 수석 특사로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북미 간의 대화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면요. 그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한 차례 무산된 바도 있고요. 관련해서 북미 정상 간의 생각과 입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언급이나 또는 뭐 멘트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을 희망한다든지 그런 입장도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신뢰의 그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 제4차 방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북한의 그 선제적 이러한 조치들,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그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C 임명현 기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달 말 유엔 총회 방문과 관련해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10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관련된 제안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9월 유엔 총회에서의 그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시어 기조연설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님. 실장님, 그동안 그 정상 간에는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을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미 간에는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께서 이번에 방북을 하셨을 때 미국이 요구하는 뭐 핵 시설 리스트라든지 그런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를 막 언급하신 게 있는지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북한도 한국의 남측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질문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일문일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SBS 남승모 기자님. 예, 먼저 미국과도 계속 북한이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대북 특사께서 다시 그 미국을 방문해서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앞서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현재 핵 능력에 대한 초기 조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간 북한이 해온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로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북한이 현재 핵 능력에 대한 초기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우선 주변 주요국들과의 특사단 방북 결과 공유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동시 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뭐 많은 질문이 더 하시고 싶으실 텐데 추가 질문은 우리 소통수석님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특사단의 발표와 일문일답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정용 국가안보실장 어제 대북 특사단으로 방북했는데요. 방북 결과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18일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정상회담 때 무력 충돌 방지 방안 합의키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이런 큰 내용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제 3차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9월 18일입니다. 자, 427 그리고 지난번에 526 이제 9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평양에서 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2차례 했죠.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 또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 시기 이랬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 3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2박 3일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최대의 어전을 가지겠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빈급의 소위 말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것은 뭐냐면 북한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정상회담, 이 소위 말해서 오늘 이 결과 발표에서가 4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그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하는데 2가지 아닙니까?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는 것과 그다음 이제 북미 대화 재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한 지금은 이제 언급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상당히 정상회담이 좀 뭐랄까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좀 뭔가 복잡한 마음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9월 18일, 19일, 20일 사이 이런 그 남북 정상회담이 저 이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부수를 걸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는 게 생각돼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비핵화 진전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확고하게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9월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간에 뭔가 더욱더 수결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 순서상을 보면은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오히려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화, 소위 말해서 로드맵이랄까요? 이런 까지도 다 정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이 한미 정상 간에 또 나누고 그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하나의 소위 말해서 시나리오 아니겠냐. 예를 들면 920 선언,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14선언처럼. 아마도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이제 공동 성명이나 공동 발표문은 아마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다만 이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올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또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비핵화 문제도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지금 이제 7월 달 이후에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특사단 방북 역시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배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빠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어떤 일정한 한계를 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이 북미 관계를 어떻게 좀 더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마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이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기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임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보다는 일단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의심이 좀 답답하다. 진심 선의를 좀 선의로서 비핵화 조치를 선의로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이 북미 관계에서 또 그리고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제적인 이런 조치를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전혀 호응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불평불만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러한 그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언제든지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다. 지금은 이제 의지산정은 담겨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상당히 그 입장 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전선언과 핵신고, 선후관계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좁히는가? 그래서 좁히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특사를 갔는데 그 좁히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수용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비핵화 조치들이 선이었고 이것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언급은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무언가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도 있었죠. 그 예. 부분은.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시각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걸 하기를 바라는지 서로 협상을 해서 그걸 정하고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로드맵인데요. 지금까지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보면은 그러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을 했으니 저쪽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교착이 됐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카운터파트를 지정을 해서 어떠한 행동 대 행동이 계속해서 교환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차원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교환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어떠한 행동 대 행동을 교환해 나가면서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북미 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지금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과연 정의용 실장이 오늘 발표한 내용 이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서신이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여러 가지 폼페이오 방북을 못 가게 했던 그런 원인으로 한번 지목이 됐는데 글쎄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그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언급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 보면 뭔가 메신저 역할을 해줄 그런 기회랄지 사람이 좀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의용 국안보 실장이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그런 역할을 지난번처럼 충분히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 박사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이 발표만 봤을 때 저도 북미 간의 조속한 이 대화 재개 이런 이 재개를 이끄는 데 대해서는 좀 뭐랄까 부정적인 이런 이 결론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이런 북한 핵심권 문제 이게 소위 말해서 절충적 제3의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가지고 왔는데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 북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의사했다. 이게 아주 원론적 얘기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이 정의용 실장과 우리 특사단
가와 그다음 이제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 간에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저 정도 이야기했다면은 예. 좀 뭐랄까 아직까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보다도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미 간의 대화, 의미 있는 대화 이것은 좀 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선언 있기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어찌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저는 북미 정상이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면은 이번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그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어깨가 무거운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9월 18일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